네, 추 변호사입니다. 오늘 옛날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. 그리고 이것이 조직 관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제 나라, 춘추 말기, 전국시대 초기, 그때 제 나라인데요. 원래 제 나라라는 나라는 강태공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주나라, 분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의 1등 공신이 강태공이죠. 그래서 이제 강태공에게 하사한 그 지역이 제 나라고, 그래서 원래 강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왕을 하다가 그게 뒤집어지죠. 중간쯤에 전씨성을 가진, 그래서 전상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왕권을 찬탈해서 제 나라가 이제 강씨에서 전씨로 바뀌는데 헤게모니가, 그 중에 한 명인 그 전성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 나라의 그 실권자라고 볼 수 있겠죠. 그 전성자라는 사람이 연나라에 가게 됐어요.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. 근데 연나라가 저기 골짜기에, 저기 중국의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게 연나라인데, 그때 전성자를 수행했던 그 신하가 이름이 치이자피, 성이 치이고 이름이 자피란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걸 수행을 했는데, 쭉 그 제나라에서 출발해서 조나라 땅에 이르러서, 조나라 거쳐서 연나라 가야 되는데, 조나라 땅에 딱 거쳤을 때, 그 조나라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서 혼란기고, 뭐랄까 막 그 뭐 무사들도 왔다 갔다 하고 되게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 조나라 땅에 딱 들어갈 때, 그 조나라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신하였던 치이자피가 전성자에게 이런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. 거기시요, 제가 옛날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. 옛날에 아주 좋은 연못에 살고 있던 뱀들이 있었는데, 너무 가물어서 그 뱀들이 다 이제 어디로 딴 데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뭄이었습니다. 그래서 연못에 살던 뱀들이 옮기려고,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칫 가다가는 사람들한테 잡힐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다. 그때 뱀 한 마리가 꾀를 내서 제일 우두머리 뱀이 아무래도 컸겠죠. 그리고 따르는 뱀들이 작은 뱀인데, 그 중에 한 뱀이, 작은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그 우리 왕 큰 뱀, 당신을 우리가 따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나 같은 작은 뱀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,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뭔가 신령한 뱀인가? 저렇게 덩치 큰 뱀이 저렇게 작은 뱀을 따르다니, 뭔가 저 뱀은 신령한 것 같아. 그래서 아마 아무도 잘 못 건드릴 겁니다. 그렇게 하시죠. 그래야 이 위험한 연못에서 탈출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 대빵 뱀이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해서 작은 뱀을 우두머리에 세우고 위에 올려서 다른 뱀들이 이렇게 큰 뱀을 위시하여 이렇게 모시고 갔더니,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, 저 작은 뱀이 되게 신령한 뱀인가 보구나, 그러면서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. 이 얘기를 이제 치이자피가 전성자에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지금 이 조나라 땅에도 어떤 온갖 인간들이 다 지금 모여 사는데, 자, 누가 보더라도 공은, 전성자 당신은 키도 크고 멋지고 잘생겼고, 저는 행색이 초라하고 비루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당신을 모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, 그 그림 자체가 바꿔서 당신이 만약에 나를 모시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, 사람들은 좀 이상한데, 내지는 저 비리비리한 저 친구를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모시는 거 보니까 저 보통이 아닌가 보구나, 그러면서 오히려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전성자도 워낙 그 당시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, 그래? 그럼 그래 하지.
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이게 이제 한비자 설림편에 나오는 얘기인데, 그리고 요 고사성어가 좀 어려운 고사성어로 학택지사라고 합니다. 학택, 택자가 모택, 연모택자거든요. 학택은 학은 이제 가물었다. 이렇게 가물어 있는 못에 지, 어조사 지의 사, 뱀사자. 그래서 가문 연못의 뱀이다. 그 연못이 가물었을 때 어떻게 뱀들이 탈출했느냐. 이 얘기를 예전에 참 재밌게 들었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. 우리가 비즈니스 같은 거 할 때, 사람들 만날 때 보통 대표가 있고 뭐 그 밑에 직원들이 따라오죠. 따라오면 당연히 대표가 더 훨씬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부하 직원들은 그게 따르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많죠. 그건 되게 자연스러워요.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정말 대표는 뭐 행색도 그렇고 좀 말하는 것도 그런데 부하가 되게 똑똑하고 그러면 그게 좀 독특하게 보이긴 해요. 좀 남달리 보이긴 해요. 저는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. 리더일수록 밖에 나갔을 때 내 아랫사람을 챙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밖에 나갔을 때 이렇게 자기 부하 직원을 좀 하대하고, 쉽게 말하고 야 저 좀 갖고 와봐, 그리고 얘가 말이죠 뭐 이렇게 지칭할 때, 그래서 예전에 무슨 책을 보면은 그러더라고요. 사장이 그 직원을 얘기할 때 이게 제 밑에서 일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고, 저랑 같이 일하는. 그래서 그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그 사람과 어떤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데 갔을 때 그 상황에서 분명히 그냥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웨이터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 걸 딱 보면, 이 사람이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나한테도 저럴 수 있겠구나,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부족하구나, 뭐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다. 그게 웨이터의 법칙인데, 마찬가지예요. 이 회사에서의 어떤 확실한 이 갑을관계인 사장과 또는 상사와 부하의 지위에서 당연히 말이 쉽게 나오거든요. 말도 쉽게 나오고 행동이 쉽게 나오고, 그게 조직 내에서 그런 게 자꾸 하다 보면 다른 회사를 만날 때 그런 게 쉽게 툭툭 나와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자기는 뭐 조직 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내가 상사인데 뭐 나이도 많고 뭐 그럼 좀 어때?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, 막상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썩 좋지도 않고, 또 그뿐만 아니고 상대방이 느끼기에도 아니 내 식구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주고 이렇게 해줘야 함부로 못하지, 이게 틱틱 이렇게 저쪽 사장이, 저쪽 상사가 부하한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쉽게 생각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학택지사는 아랫사람을 높이는 뱀의 지혜,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. 아까 전성자와 치자피 얘기에서 보는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윗사람이죠. 누가 보더라도 윗사람인데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깍듯이 대하고, 이 친구가 박대리가 나이는 젊지만 상당히 어떤 면에서 신중하고 예리한 면이 있습니다, 이렇게 툭 한번 내 직원을 칭찬해 주는 거, 저는 그런 리더들도 한 번씩 보거든요.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물론 완전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은, 우리 내부적으로 칭찬보다는 누구를 만났을 때 내 식구를, 내 직원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그런 모습이 되게 보기도 좋고 직원에게 동기부여도 되고,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학택지사, 마른 연못의 뱀, 그다음에 전성자와 치자피 요 얘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.